새벽 3시에 자꾸 깨는 분들, 잠들기 전 이것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밤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머릿속에는 걱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아보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이 되고 하루 종일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이 새벽 각성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뇌가 밤에 사용할 연료가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대부분 집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4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많은 분들이 새벽 3시쯤 눈을 뜨는지 그 이유. 둘째, 숙면을 돕는 간단한 천연조합 7가지. 셋째, 실제로 효과를 본 분이 실천했던 저녁 루틴. 넷째, 숙면을 방해하는 의외의 습관 3가지. 이 4가지만 이해하셔도 오늘 밤부터 수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해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밤에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뇌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 전체 체중에서 뇌의 무게는 겨우 2% 정도입니다. 그런데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려 20%가 넘습니다. 작은 기관이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뇌는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 정리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뇌는 이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골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는 뇌 청소입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뇌에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좋지 않은 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몸 전체를 정비하는 작업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를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일부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에 저장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료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료는 밤 동안 뇌가 사용할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고 잠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밤 10시에 잠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4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간에 저장된 연료가 거의 바닥나게 됩니다. 이때 뇌는 이것을 단순한 공복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존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몸은 즉시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눈이 갑자기 떠지고, 머리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벽에 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새벽에 깼는데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거나 괜히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리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에 간의 연료를 조금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스푼 정도의 간단한 보충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새벽 각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 재료 조합 7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집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나?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 조합 7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밤사이에 뇌가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면 전문가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소량의 자연 식품을 섭취해 간의 에너지를 조금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 정도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이 아니라 대부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자연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소량의 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꿀에는 자연에서 온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몸에서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아주 소량을 섭취하면 밤사이 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조금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꿀을 한 숟가락 정도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차에 살짝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소화가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몸이 긴장되어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바나나 한 개를 모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 개 정도만 천천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아마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잠 안 오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셔라. 이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유 한 잔이 마법처럼 바로 잠을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천천히 마시면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가운데에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근육 이완과 관련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몬드를 한 움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과할 수 있습니다. 3알에서 5알 정도만 천천히 씹어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서양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음식이지만 사실 저녁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따뜻한 오트밀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량의 오트밀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넣어 부드럽게 만들어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체리입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체리에 멜라토닌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체리를 소량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허브차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가운데는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주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 같은 차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마시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행동 자체가 몸을 안정시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걸까? 사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소화 능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꿀이 맞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바나나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시작할 때는 최소 며칠 정도는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해보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런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꾸었는데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숙면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의 생활 습관 전체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수면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저녁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 밤마다 반복되던 새벽 각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루틴이었을까요? 잠들기 전 2시간이 숙면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 식품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숙면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우면 바로 잠들어. 그런데 막상 새벽이 되면 몇 번씩 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시간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이 깨어나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쉬어야 하는 리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리듬이 자주 깨집니다. 밝은 조명, 늦은 저녁 식사, 스마트폰 화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텔레비전 시청 등이 몸의 신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면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 2시간을 수면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몸과 뇌에게 이제 곧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숙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실천했던 저녁 루틴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명을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조명을 조금씩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명이 부드러워지면 뇌는 밤이 되었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아주 밝은 조명 대신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뇌를 계속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 장면을 보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로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발을 담그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조용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깨는 이유 중 하나는 걱정 때문입니다. 낮 동안 미뤄 두었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에 간단한 메모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생각들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몸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량의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꿀 한 숟가락일 수도 있고 바나나 반 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몸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고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어떤 분들은 이 루틴을 몇 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규칙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은 그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면을 위해 좋은 것을 추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들은 우리도 모르게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흔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지만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하나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숙면을 돕는 작은 습관들과 저녁 루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특별한 방법을 추가하지 않아도 몇 가지 습관만 바꾸었는데 수면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하나를 하고 계신지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에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만 카페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녹차, 홍차, 일부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 늦게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이 들긴 하지만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잠들기 직전에 배부르게 먹는 습관은 수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몸이 깊이 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양이 많은 식사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밤에 허기가 느껴진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소량의 가벼운 음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은 밤에 강한 자극입니다. 이 자극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되는 뉴스, 자극적인 드라마, 격렬한 논쟁이 있는 방송 등을 밤늦게까지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쉽게 잠들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너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습관을 조금만 조정했을 뿐인데 밤에 수면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면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왜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에서 깨는지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유. 둘째, 잠들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자연식품들. 셋째, 숙면을 돕는 저녁 루틴과 피해야 할 습관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한 아주 간단한 숙면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볼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이 깨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들기 전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수면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정직합니다. 잠들기 전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몸이 얼마나 편안한 상태인지에 따라 밤의 수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밤에 몸이 긴장된 상태이거나 속이 불편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몸은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에는 분명 잠이 들었는데도 새벽 2, 3시쯤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불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생활 습관을 한번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조금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은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몸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무거운 음식을 먹거나 강한 빛을 오래 보는 것 또는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습관은 몸이 잠을 준비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낮과 밤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 새벽에 잠이 깨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가능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에 따뜻한 음식이나 소량의 자연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다른 분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시도할 때에는 내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는지, 수면이 조금 더 깊어지는지, 이런 변화를 차분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긴장이 생기고 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몸이 쉬어갈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수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새벽에 자주 잠이 깨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천천히 생활 속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중년과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생활 속 습관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신체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면 문제나 건강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